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7월에 이어 8월에도 안도랠리 기대감이 높아서요 이번 상승을 이끌 주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16포인트 상승한 2451포인트로서요 5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 오른 800포인트를 회복한 803포인트로 마감이 됐네요. 자, 국내 증시는 영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만요. 아시아 증시는 지난 금요일 혼조 마감이죠. 일본 증시가 약보합이 0.05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 증시는 0.7% 상승한 반면에 중국 증시는 오히려 0.8%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자, 하지만은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큰 미국 증시 오늘 새벽에 마감된 거를 보면요. 다우 지수가 0.9%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1.8% 상승을 하면서 3일 연속 강세 흐름이죠. 한 주 동안에 봐도 나스닥 지수가 4.7%, 다우가 2.9%, 코스피 지수가 2.4%, 코스닥 지수는 1.7%의 상승 흐름이고요. 한 달 동안 7월 29일로 금요일로서 한 달이 마무리됐죠. 한 달 동안 보면은 낙폭이 컸던 나스닥 지수가 12%, 다우가 6%,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5%, 코스닥 지수가 7.8% 상승을 하면서 지난 6월 달에 낙폭이 심화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일정 부분 반등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부분은 지난 7월 중순서부터 빅 이벤트가 많았는데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면서 바닥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도 미국의 FOMC 회의에서 0.75 두 번 연속 인상이죠. 또 경제 성장률 예비치가 2분기 연속 하락했어요. 0.9% 하락해도 오히려 시장은 이러한 부정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금리 인상폭이 제한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히려 상승했어요. 지난 13일이죠. 국내에서도 금통위가 0.5% 인상을 했지만은 오히려 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하다. 악재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다. 그만큼 바닥권 인식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죠. 근데도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다음날 6.6% 상승을 했고 알파벳이 7.6%, 부진한 실적에도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고.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우 나스닥 주가가 상승했는데 거기에 견인했던 것이 애플과 아마존이에요. 애플, 아마존 어저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호실적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금요일날 장중에 이 나스닥 선물 지수가 상승을 했던 이유가 바로 애플과 아마존의 시간의 거래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 호재에는 또 주가가 또 상승을 하고 악재는 밀리지 않고, 그렇죠? 시장은 그만큼 바닥권 인식, 낙폭에 따른 상승 국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적으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요.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3.2%로 낮췄죠. 내년도에도 3.6%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물론 경기 침체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지만은 지금 어닝 시즌의 기업 실적 발표를 보면은 오히려 시장 전망치를요 상회하는 경우가 더 많죠. 자, 저기 금융정보업체 패트셋에 따르면요 7월 28일 기준으로 S&P 500 기업의 절반 수준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71%가 전망치를 상회한다.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7월 달에 반등을 줬고 8월 달에도 반등세를 줄 수
있다란 말씀드리는데요. 특히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우리가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유가하고 우리가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3% 미만. 그리고 서부 텍산 원유는 100달러 미만만 되면은, 그죠? 안정적인 이 흐름이 나타났을 때인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2.6%대예요. 물론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는 100달러 미만이지만은 한 98달러 정도. 근데 이 유가는요, 8월 3일이죠. 바로 이번 주에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원유 증산이 결정이 나면은, 그죠? 예, 그동안에는 유가가 하락했지만 이거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수요 부족으로 하락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공급량이 증가해서 하락한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완화는 아마 급속도로 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지난 7월 20일경인가요? 예, 바이든이 중동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은 바이든이 방문을 하면서 3주 뒤에 유가가 하락할 거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요번 이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만약에 이 증산이 결정이 나면은 주가의 탄력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급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죠.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거래소 시장 쪽에 3,400억 매수했고 코스닥에도 한 6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네요. 한 주 동안에 보면은 그죠? 한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한 달을 기준 7월달 보면은 2조 3천억대 그동안 매도를 일관했던 외국인들이 7월달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됐다. 의미가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반등 장세는 그죠? 9월달에 FOMC가 9월 하순에 있고 또 우리나라 추석이죠. 명절이 9월 중순에 있습니다. 이 이후에 경기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적으로 상존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구체화된 지표로 나타나면은 아마 주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최대 뭐 한 2,500죠. 우리가 이제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그러면은 주가는 한 번 더 그래서 뭐 2,800이고 3,000까지 더 추가적이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구체적으로 아주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번에 찍었던 그죠? 2,270포인트인가요? 그거를 하회하고 더 밀릴 수도 해서 일단 당분간은 아마 9월 중순까지는 좀 안정적인 박스권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우선 다음 주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요. 이 코스피 지수하고 또 작은 박스가 다우 지수예요. 자, 근데 왜냐면 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이동평균선과 역배열이다. 근데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오를 때는 이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우지수도 21선 저항 한번 받고 61선 저항 받고 그리고 오늘 상승을 하면서 지금 121선에 거의 다다르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20선 저항 우리 증시도 121선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죠? 이 60일 이동평균선 지금 다다랐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주말에 크게 떴기 때문에 상승 출발했다가 좀 대밀리지 않나. 또 하나는 좀 조정이 예상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주 5일 연속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이 2.4%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상승 탄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차 저항대를 2450포인트 그리고 2차 저항대를 뭐 2550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일단은 아마 좀 월요일날 그죠? 한번 2450 정도 수준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죠? 이동평균선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서 조금 주 초반에는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좀 그 부분이 조금 살짝 해서 밀리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시장이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에도
또 어느 정도 안도 랠리가 나타날 걸로 보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떤 종목, 아마 대부분들이 손실이 좀 클 거예요. 저 올해 뭐 연초 대비해서 하락폭이 컸고 또 6월 달에 낙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요. 과연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될까? 제가 지금 전체적인 종목을요, 좀 패턴별로 한번 나눠 봤는데요. 자, 일단은 하방 경직 종목이죠.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기아차의 모습인데요. 지난 6월 달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도 안 빠졌다. 그죠? 하방 경직이에요. 하지만 최근 상승에도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은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8월 달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아, 뭐 현대차, 자동차 쪽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레고캠 바이오,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저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이 엔터주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아마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는데 뭐 SM이라든지 JYP 엔터라든지 그죠? 예, 요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지금 곡물가 곡물이든 원재 가격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죠. 근데 제품 가격은 올랐어요. 그래서 음식료 관련주 CJ 제재 지금 최근 조정받고 있죠. 대상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 또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관련 종목 이수화, 그리고 2차 전지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시장을 주도하는데, 저는 만약에 내가 제 포트폴리오에 이 2차 전지가 많다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엔터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엔터주 쪽으로 조금 비중을 높여도 되지 않나라뇨. 그러면서 이 하방 경직 모습을 보였던 종목군들은 지금은 쉬어. 왜? 지금은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낙폭 가대주가 먼저 올라오고, 그것이 키 맞추기, 일정 부분 올라오면 키 맞추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빠지고 들어올랐던 종목이 주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비중을 확대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아마 제일 많은 종목들이 좌측 하단이라든지 우측 하단의 종목일 텐데요. 낙폭 과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종목이죠. 지난 금요일에는 낙폭 과대 종목, 전혀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이 좀 상승폭이 컸어요. 네이버가 지금 좌측 하단이 네이버인데요. 5% 넘게 올랐죠. 주가가 크게 6월 달에 빠지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오는 듯 못 올라왔다가 뒤늦게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죠.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그죠? 뭐 롯데 관광개발, 네페스, 카카오, 하이브. 자, 재밌는 게 지난 금요일날 엔터주 중에서도요, 하이브는 큰 폭의 상승. 왜? 못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동안 그래도 주가 상승을 했던 같은 엔터 중에서 SM, YG, JYP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합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업종별 내에서도 또 종목별로 지금 낙폭 가대주냐 아니면 하방 경진에서 종목의 움직임이 좀 갈리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빠지고 옆으로 행보한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도 좀 비중을 늘려도 되는데, 이러한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이것이 일정 부분 올라오면은 현금이 없는 분들은 일부 줄여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하방 경직 종목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된다는 말씀을 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NK맥스, 롯데관광개발, 네페스, 카카오, 하이브, 인터플렉스, RF, HIC, 우리가 5G 통신 장비죠. 이러한 종목군들로 조금 리스크는 적자 바닥권이겠지만, 하지만 이 아마 움직임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 접근하고, 자, 우측 상단은 시장을 지금 세게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군이죠. 자, BH, 우리가 BH는 예전에 많이 강조해 드린 종목이에요. 요번에 뒷부분에서 말씀드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비수기인데도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걸로 봐서 이게 아마 3만원대가 역사적인 고점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3만원 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 당시죠. 상당히 좋은 실적 호전. 그리고 최근에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실적, 특히 태양광 부분이
7분기인가요?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친환경 에너지 풍력주죠. 삼강 L&T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SFA도 그렇고. 자, 이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BH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때, 지난 이 아마 3, 4월일 거예요. 설명을 해 드릴 때 다른 종목, 그러니까 보통 종목군들이 이 네이버, 이거는 바닥권에서 행보했던 종목이 이게 한번 떠줍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요 패턴처럼 한번 뜨고 조정을 받아요. 그죠? 아니면 지금 이 기아라든지 이러한 종목처럼.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레벨업, 그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매도,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을 사는 거 아닙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익을 이제 챙겨야 되는데 급하게 챙길 필요가 없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장을 이끄는 주도로서 확실하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 꺾여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중은 축소하되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씩 크게 급등할 때마다 조금씩 줄여 나가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처럼 아까 말대로 바닥권에서 기다가 한번 뜨고, 그죠? 좀 일부 뜨니까는 좀 조정받는 모습이죠. 삼성전기 지난 금요일날 4,000원 하락했어요. 2.7%나. 그리고 현대오토, 에버도 마찬가지죠. 먼저 일정 부분 뜨고 좀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 이마트도 낙폭이 컸다가 스튜디오 드래곤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가, 그리고 우리가 5G 통신 장비에서 KMW, 그죠? 강조 많이 해드렸죠? 자, 이러한 종목군들은 크게 떴다가 일정 부분 떴는데, 이제 얘네들은, 저는 시장이 올라가면은 그냥 좀 따라 올라갔다가 시장에 빠지면 좀 다시 빠지는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올.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갖고 있는 패턴 유형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보유한 종목만 끌고 가자. 뭐 추가 매수도 그렇고 좀 매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안도랠리가 좀 더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좀 끌고 가자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흐름에서 이 하방 경직에 보였기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이 하방 경직 종목은 비중 확대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못 움직인 종목군들,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단기 관점으로서 저 비중을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8월 주도주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종목군들로 오고, 뭐 지난주에 나왔던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빠졌던 그런 종목 BH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죠. BH가 2분기 실적이 241억으로서요 컨센서스를 상회했죠. 한 210억 봤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삼성전기 사업 철수에 따른 우리가 좀 예전에 강조해드린 대로 그러한 반사이익으로 주가가 실적이 좋아졌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이유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BH 지금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비중 줄이는 거 맞지만 급하게 줄이지 말고 조금씩 크게 오를 때마다 줄여 달라. 안녕. 그런 말씀드리고, 하나솔루션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2,777억. 특히 태양광 부분이 6개월 6개 분기에서 벗어나서 적자에서 벗어나서 352억 흑자잖아. 상당히 의미 있어요. 특히 그 전에 25일 날 한번 주가가 바닥권에서 한번 움직였는데 33,000원대인가요? 움직였는데 이때 중국 정부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규제 소식으로 인해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셀 모듈 만드는 그죠? 이런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은 원가가 줄어들겠죠. 부담이. 거기다 실적 개선에서 한번 떴다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크게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매수는 아니고 비중 줄이되 조금씩 여유 있게 줄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지난주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관망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좀 관망 분위기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성장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애플이 18%, 테슬라 32%나 떴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국내 업체처럼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까 말한 대로 새벽에 마감될 때 마이너스로 마감됐어요.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상승인데, 그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한 11% 상승에 그친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같은 기술 성장주지만은 뭐 테슬라든지 애플보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조금 더 그냥 지수 같으면 소폭 뜨고 좀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냥 반도체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주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 네페스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종목군들 그냥 관망만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주가가 금요일날 좀 하락 마감했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죠. 한 3,600억. 그죠?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죠. 스마트폰, 특히 중국의 지역 봉쇄로 인해서 수요가 크게 감소를 했지만은 그래서 실적이 크게 좀 안 좋아할 걸로 봤는데 그래도 이 전기차용 MLCC로 인해서 또 고사양 중앙처리 장치 반도체 패키지 기판 매출이 증가하면서 그래도 소폭 증가했다. 개선이 됐다. 그런 부분 또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근데 주가는 좀 하락했지만 오히려 하락할 때 조금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번 주에 비중을 좀 느린다 하면은 엔터주 쪽으로 눈여겨 봐달라.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소속 가수들이 3분기에 신곡 내는 등 발매가 본격적으로 좀 예상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주가가 상방으로 좀 움직이지 않나. 그죠? SN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98억 기저효과야. 작년 2분기 실적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좀 기저효과로 한 28% 감소를 하지만은 이 걸그룹 에스파의 선주문이 161만 장이라 그러죠. 걸그룹 선주문 최고 기록이라 그래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 2분기 실적 발표되는 그 기점으로 왜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부정적으로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겠죠. 근데 아마 안 빠질 거예요. 그때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 타이밍 SM 노려달라. 보통 엔터주들 제가 좀 일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고 보면은 뭐 한 10일 전후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2분기 실적 부진으로 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한번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하이브는 그렇죠?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후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하지만 이제 개별 활동, 멤버의 개별 활동인데 이번에 제이홉이 앨범을 발매했는데 지금 상당히 선방해서 아마 상당히 지금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요. 또 세븐틴이나 이제 TXT가 글로벌 투어 지금 시작을 한 상태죠. 또 신흥 그룹 걸그룹이에요. 르세라핌이 이제 뉴진스, 그죠? 요번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앨범 판매 증가량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세가 기대되고 또 신산업. 요번에 모바일 게임이 6월 말에 오픈을 했어요. 그죠? 공개를 했고 또 이버스 2.0도 지금 일부 공개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이 될 거예요. 이러한 부분 또 NFT 사업도 이제 본격화될 거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낙폭 과대에 따라서 일정 부분 반등세는 나타날 수 있다. 또 YG 엔터도 블랙핑크가 지금 아마 컴백을 하면서 성적 또 SM에서도 소년시대도 또 컴백한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하면은 SM이라든지 JYP 쪽으로 그렇죠? 조금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좀 신규로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그죠? 바이오주 특히 삼성 바이오인지 셀트리온 상당히 움직임 좋아요. 아마 바이오주도 그전에 소외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야 되고 뭐 2차 전 그리고 또 폴더폰 있죠? 스마트폰 부품주가 관심 필요한 게 폴더폰이 8월 10날 그죠? 이 공개가 되어 그 전에 한번 이익을 실현하고 좀 나오는 기회로 삼아 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뭐 한 4, 5종목으로 압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기, 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5G 통신 장비, 얘네들이 한 묶음으로 거의 같이 움직여죠. 이거 이 중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그리고 이제 자동차, 뭐 현대 기아, 그리고 자율 중에 현대 오토 에보, 그리고 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 또 에너지 쪽이면 친환경 에너지, 뭐 하나솔루션, 삼강 L&T. 그래서 한두 종목. 그리고 바이오가 됐던 아까 말대로 K컬처, 엔터지가 됐던 콘텐츠였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타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음식료라든지 리오프닝,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도 한 종목 한 종목.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이 업종 내에서도 이 하방 경직 종목이 지금 한 30, 여기 50, 그리고 현금 기타 20 정도인데 이 종목 여기 이제 이것들이 올라오면은 여기 비중을 줄이고 이쪽을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현금 20% 갖고는 뭐 종목 그런 거 연연지 마시고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정받을 때 하면은 아마 6월 달에 하락한 거죠. 뭐 8월 달에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이 됐다면 다 만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좀 안정적인 안도 랠리가 좀 가능하다. 저는 9월 중순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폭이 뭐 2,600이 될지 2,500이 될지 뭐 그 부분은 박스권 움직임은 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나오겠지만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서 6월 달에 빠졌던 부분 만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요번 기회죠. 이것이 이제 현대투자에 유리해온 안내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장 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6월처럼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손실을 보지만 그죠? 이 7월, 8월 달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할 때 그죠? 빨리 이 손실을 만회하느냐는 그죠?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